안녕하십니까? Distinguished Engineering 시리즈의 첫 번째 토픽인 이제 트랜스포머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블럭들의 대략적인 모습을 설명드리고 다음 강의 때 이제 코드 단위로 저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의 서머리입니다. 일단 어텐션을 지난 강의 때 배웠고요. 어텐션이란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서 예를 들면은 디코딩 시점 t에서 어떤 단어를 디코딩을 했을 때, 여기서 스위스라는 단어를 디코딩했을 때 인코더들에서 정보를 취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취하느냐, 닷 프로덕트가 가장 닷 프로덕트를 해서 나온 값을 이제 2라고 부르기로 했죠. E1, E2, E3, E4를 가지고 소프트맥스를 태웁니다. 거기서 나온 이 소프트맥스 밸류들의 가중합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인코더의 인풋이 현재 디코딩하는 이 단어에 영향을 많이 주는가에 대한 이제 가중합을 구해서 이렇게 어텐션 밸류를 얻는 거죠. 그래서 이 어텐션 밸류를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는 컨캐티네이션을 했고요. 이게 AT죠. 그리고 여기 현재 시점에 히든 스테이트를 뭐 ST라고 부르면 이걸 컨캣해서 특정 매트리스에 곱해서 디멘전을 다시 맞춘 녀석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댄스 레이어가 이제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이제 다음에 나올 단어를 이제 예측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트랜스포머도 비슷한 방식을 갖게 되고요. 요것들은 뒤에 설명을 할 텐데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번 강의 때는 특정 디멘전을 이제 얼마다, 여기서는 얼마고 몇 개가 쪼개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트랜스포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각각 서브 블럭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트랜스포머는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에서 처음 제안이 됐고요. 지난번 강의 시간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인코딩이 이제 한 단어씩 이제 각각 타임 스텝마다 인코딩이 되고, 디코딩도 이제 각각 한 단어마다 각 타임 스텝마다 어떤 단어로 매핑이 될지에 대해서 가장 확률이 높은 녀석을 뽑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시퀀셜하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하지만 트랜스포머는 반대로 인코더에 문장 통째가 전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디코더에서 또 문장이 통째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런 방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인코더를 좀 뜯어보면은 총 트랜스포머에서는 인코더, 디코더 둘 다 6개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고 시퀀스 투 시퀀스와 비슷하게 인코더의 아웃풋이 디코더로 전달이 되는데 여기서는 디코더의 첫 번째 레이어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디코더의 모든 레이어로 전달이 됩니다. 네. 그래서 Q, K, V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많이 이제 배우지 않습니까? 일단은 인코더에서는 셀프 어텐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QKV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 전달되는 정보가 이제 하나, 둘, 셋, 세 개 중에 뭐가 될 것인지는 강의 후반부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제 단어 단위로 인베딩을 하는 것도 시퀀스 투 시퀀스와 동일하지만 이게 시퀀셜하게 하나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센텐스가 문장 전체가 한꺼번에 들어가고 디코더에서 나올 때도 전체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트랜스포머 이게 되게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다들 한 번씩 보셨을 텐데 트랜스포머를 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이제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왜 멀티 헤드냐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동일한 오퍼레이션이 여러 번 반복된다. 헤드의 수만큼. 그래서 멀티 헤드 어텐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다음 장인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요 메커니즘이 그 인코더와 디코더에 각각 적용이 되고요. 똑같이 여기서 QKV 밸류가 어떤 거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오퍼레이션 자체는 완벽히 동일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트랜스포머의 각각 블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풋과 아웃풋 모두 인베딩을 거치죠. 네, 인베딩을 거치는데 인베딩만 거쳐서 이렇게 단어가 들어가면은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는 이 RNN 블럭들이 이게 나이브 RNN이 됐건 LSTM이 됐건 GRU가 됐건 T+1, T+2 타임 때 들어가는 단어가 달라요. I, am, 하나 더 있으면 스튜던트 T+3. 그래서 최종 나온 이 컨텍스트 벡터는 이 순서를 고려한
어떤 녀석이 이제 한 벡터 안에 압축된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트랜스포머에서는 이게 인풋이 한꺼번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 각각 녀석들의 위치를 표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i가 여기 있는지 뭐 스튜던트가 뭐 끝에 있는지 알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라데이션으로 표시됐듯이 각 포지션마다 다른 값들을 더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코딩 혹은 디코딩을 할 때 각각 단어들이 물리적인 위치를 상대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코딩의 소식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코사인과 사인을 이용을 하고요. 네, 보시면은 포지션, 이 단어가 나오는 이제 위치입니다. 그리고 i는 인베딩의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 짝수에서는 사인을 쓰고 홀수에서는 코사인을 쓰자는 거고, 이게 하나 둘 셋 넷 만이잖아요. 그리고 d가 아까 앞에 뭐라고 했죠? 512입니다. 그리고 i 이게 짝수가 되면은 뭐 0, 2, 4, 8 될 거고, 홀수가 되면은 1, 3, 5, 7, 9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해서 잘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사인 만분의 512에다가 2i의 포지션인 거죠. 이게 0이라고 했을 때 보시면은 뭔가 영승은 뭐죠? 1이죠? 그러면은 사인 POS가 되는 거고, 이 POS가 뭐 첫 번째 단어다 그러면 사인 1, 그리고 첫 번째 단어에 요거는 첫 번째 인베딩의 포지션, 그러니까 무슨 색으로 할까? 노란색. 여기 i의 노란색 포지션은 요 사인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지션에는 만분의 512의 2 POS는 1이죠. 이 값이 더해지는 거죠. 굉장히 작은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값들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이제 굉장히 작은 값들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인 i는 코사인이네요. i는 1일 때, 그쵸? 이렇게 포지션을 인베딩한 녀석들이 이제 인코더 혹은 디코더에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면은 문장의 길이 50, 그리고 벡터 차원 인베딩을 128이라고 했을 때 이게 128이 되겠죠. 문장의 길이 50.
그래서 이 단어가 바뀌더라도 더해지는 포지셔널 임베딩 값은 어때요? 같죠? 단어의 임베딩이 다르더라도 포지셔널 인코더의 내용 같다. 그러니까 컨텐트 일렐러번트한 거죠. 네, 거기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포지셔널 임베딩이고요. 이건 배우고 싶죠? 그리고 트랜스포머에는 세 가지 종류의 어텐션이 이렇게 아래와 같이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인코더의 셀프 어텐션입니다. 인코더의 셀프 어텐션은 셀프 어텐션이라 하면 쿼리, 키, 밸류가 다 같은 것을 셀프 어텐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코더에 들어가는 어텐션은 하나가 있고요. 그게 셀프 어텐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코더의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이 있습니다. 여기 초록색 부분이죠. 이 디코더의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도 쿼리, q 밸류가 키 밸류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이고요. 여기서 마스크드라고 하는 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코더의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 있습니다. 이 디코더의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은 아래 거 두 개랑 좀 다르죠. 들어가는 게 하나는 디코더 아래 레이어에서 나오고요. 아래 블럭에서 나오고 나머지 두 개는 인코더에서 들어갑니다. 인코더에 출력이 들어가는 거죠. 네, 이게 어떻게 다른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마스크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마스크는 뒤에도 나와 있나? 네, 뒤에 나와 있긴 한데 네, 여기 용어가 등장하니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코딩 시에는 마스크가 없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요거 파란 거, 빨간 거와 이 파란 거에도 마스크를 쓰긴 하는데 이 초록색이랑 다른 마스크를 사용하고요. 여기 둘에서 사용하는 마스크는 패딩 마스크이고 여기는 룩 어헤드 마스크입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패딩 마스크는 문장의 길이를 맞추기 위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들어가는 문장이 I am a student인데 두 번째 들어가는 문장이 I am a student, you are not a you are not a student 이렇게 문장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치 프로세싱 하는 것처럼 트랜스포머도 한 문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문장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요거의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뒤에 패드라는 스페셜 토큰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 앞에 거가 매트릭스의 사이즈는 정해져 있는데 여기까지만 어텐션이 들어가는데 이 패드 뒤에 매트릭스 곱셈이 되면은 풀 사이즈로 나오기 때문에 요만큼을 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패드 마스크를 삽입을 하고요. 네, 그게 이게 빨간색과 여기 빨간색과 여기 초록색에서 사용하는 마스크고 여기에서 초록색에서 들어가는 마스크는 룩 어헤드 마스크라고 디코딩을 시퀀스에서 할 때도
자기 뒤에 단어를 보지는 못하잖아요. 이것도 여기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단어를 보지 못하게 요만큼 가림을 처리를 합니다. 어텐션 스코어에서 그거를 이제 look ahead attention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인코더에서 셀프 어텐션은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인코더는 한 번에 인코딩을 해야 되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겠죠. 이렇게 제일 위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쳐다봐요. 이렇게 다 쳐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여기죠. 마스크드 디코더 어텐션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뒤에 단어가 앞에 단어를 쳐다보고요. 앞에 단어는 뒤에를 못 봅니다. 그게 그 루거헤드 마스크를 사용한 이제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이고요. 세 번째로 여기 파란색은 기본적으로 이 빨간색과 초록색은 셀프 어텐션입니다. 그래서 키, 쿼리, 키 밸류가 다 같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나온 질문의 정답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이 디코더 블락에서의 두 번째 어텐션은 들어가는 녀석이 다릅니다. 그죠? 두 개는 인코더 쪽에서 오고 하나는 디코더 쪽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요것입니다. 다른 게 디코드에서 오고 그게 쿼리가 됩니다. 쿼리가 묻는 거죠. 그래서 얘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디코더의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다. 쿼리가 디코더에서 올라오고 키랑 밸류는 인코더에서 온다.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코더 어텐션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와 트랜스폼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런 게 다른 거죠. 시퀀스 투 시퀀스는 어텐션을 언제 사용했느냐 하면은 디코딩 할 때 사용했죠. 그리고 디코딩 할 때 인코더의 값을 막 보면서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인코더와 닷 프로덕트를 한 다음에 그거를 가중합을 한 거죠. 그 벡터들 히든 스테이트를 여기 은닉 상태가 히든 스테이트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트랜스포머의 인코더의 셀프 어텐션은 다 같은 녀석입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이고요. QKV가 다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셀프 어텐션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인코더에서 인베딩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K, V에 대한 웨이트를 곱해서 차원을 떨어뜨립니다. 요 떨어뜨리는 이유는 나중에 멀티 헤드 어텐션을 사용하기 위함이거든요. 자, 일단 QKV에 대한 W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차원을 축소한 쿼리 키 밸류가 생성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에 무슨 순서를 배웠죠? Q, K, V 순서를 배웠죠. 그러니까 쿼리는 하나였죠. 쿼리가 단수고 나머지는 다 복수였죠. 그죠? 쿼리랑 키랑 곱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얘랑 또 저 밸류랑 또 곱해서 이제 가중합을 만들어내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지 못한 게 등장합니다. 물론 이 뒤에 나오나? 이 어텐션 밸류를 구한 다음에 스코어를 구한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태우죠. 여기 소프트맥스를 태우죠. 소프트맥스를 태우면은 이렇게 확률 값이 이제 이 i가 되겠죠. 확률 값으로 변경이 되고 요걸 다시 이 가중합을 취한 녀석을 우리는 어텐션 밸류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런데 여기 예시로 든 이 닷 프로덕트의 결과들을 그대로 소프트맥스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특정 값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트랜스포머에서 사용한 어텐션은 그냥 어텐션이라고 부르지 않고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이라고 부릅니다. 닷 프로덕트는 시퀀스 투 시퀀스에도 사용했고요. 스케일이 붙는 거죠. 이 스케일은 DK의 루트 값입니다. DK가 얼마였죠? 앞에 슬라이드에서 제가 외우라고 했죠? 이렇게 구해질 수 있고요. 그러면은 D 모델이 512, 이게 8이거든요. 넘버 헤드가 64가 되고, 그러면은 루트 K가 8이 됩니다. QK에다가 즉 어텐션 스코어에다가 아니죠. 요 닷 프로덕트 결과물에서 이제 루트 값을 루트 디케이를 한 녀석을 이제 어텐션 스코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른 점이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의 다른 점이 유일하게 스케일을 한다. 루트 디케이로. 이것은 이유가 뭐냐면 임베딩의 차원이 커지고요. 커지게 되면은 닷 프로덕트의 결과물도 당연히 커지겠죠. 차원이 커지면 임베딩 벡터의 차원이 커지면은 뭐 다 1111이라고 하면은 이게 100차원이면은 100이 될 테고, 여기서 뭐 512니까 뭐 512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그레디언트가 작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스케일을 했다고 합니다. 위에 예제는 이 스튜던트 하나에 대해서 셀프 어텐션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거를 이렇게 매트릭스로 뭉쳐서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나오는 결과물이 요거 하나가 아니라 i에 대한 것이 아니라
am a student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는 이제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도식화한 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QK를 먼저 하면은 QK attention 뭐라 하지? QK를 먼저 하면은 이 확률 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 스케일다 프로덕트를 하면은 여기 이거가 되겠죠? 그럼 얘랑 이제 V랑 해야지 attention value가 나오는 거고, 이게 한 단어가 아니라 문장 전체를 넣으니까 attention value 매트릭스가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식은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고요. 나중에 코드상으로 구현할 때도 정확히 요 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드디어 이제 멀티 헤드가 나왔습니다. 멀티 헤드 어텐션 이란 무엇인가? 아까 제가 드렸을 때 이 디멘저를 줄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W가 만약에 8이라면 여기는 이렇게 4 곱하기 2로 표현이 됐는데, 이게 3개 이상이면은 4 곱하기 2가 아니라 6 곱하기 2 이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멀티헤드 어텐션의 인풋 디멘전과 아웃풋 디멘전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디멘전을 축소한다고 했을 때 축소한 수의 배수만큼 동일한 이제 그 CNN에서도 컨볼루션 필터 여러 개 사용하는 것처럼 디멘전을 축소한 녀석을 여러 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각조각 내서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디멘전을 4가 아니라 8로 하죠. 8. 그러면은 이게 QKV구나. 그러면은 8개가 있어야 되겠네. 1, 2, 땡땡땡 8개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넘버 헤드의 수만큼 디멘전을 축소하게 되고, 그의 배수만큼 이제 동일한 연산을 수행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면 다시 디멘전을 16의 2라고 해야겠다. 그래야지 여기 8개 있으면은 어텐션 밸류가 16에다가 2가 8개니까 이해가시죠? 근데 요거를 사실은
그림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 구현은 리쉐입을 하게 됩니다. 리쉐입을 해서 디멘전을 하나 더 늘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6, 4가 있으면은 4 곱하기 16 매트릭스를 4 곱하기 2 곱하기 8 텐서로 변환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W들을 구하는 거죠. 이런 오퍼레이션들 통해서 나온 어텐션 밸류들을 컨캣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512인데 8로 쪼개졌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죠? 뭐가 되죠? 계산을 해봐야겠네. 512 나누기 8은 64. 64 디멘전으로 줄인 녀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512. 시퀀스 랭스는 여기는 4가 되는 거죠. 바로 이거를 아웃풋으로 내는 게 아니라 인풋이 512였고 아웃풋이 512니까 이렇게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W0라는 매트릭스를 곱해서 얘를 한번 섞어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퀀스 랭스만큼의 로를 가진 4, 512인 매트릭스가 여기 멀티헤드 어텐션 들어갈 때 512 그리고 512가 나오는 거죠. 그래야지 이거를 레지듀얼 커넥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지듀얼 커넥션을 한 녀석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게 됩니다. 에 들어가게 됩니다.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논문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는 공간상의 제약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멀티헤드 어텐션이란 어텐션을 들어온 인풋 벡터를 리쉐입을 해서 쪼갠 다음에 만약에 요거 하나라고 치면은 16디멘전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디멘전 2짜리인 녀석으로 리쉐입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죠? 곱하기 W를 하는 겁니다. K, V 요게 WKV가 아니지 WQ K, WV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해서 나온 어텐션
밸류들을 컨캣을 한 다음에 다시 W0를 곱해줘서 한번 섞어준다. 그 녀석을 다시 인풋과 어디션을 해가지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준다가 뭐 요게 블락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패딩이 들어갑니다. 패딩이라 함은 저희가 트랜스폼의 특징으로 인풋이 통째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인풋이 통째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인코더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의 개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짧은 문장이 들어갔을 때 뒤가 남게 되는 거죠. 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뒤를 어떤 식으로 채워놓지 않으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냐면 뒤에 I, M, I am a boy가 들어가는데 뒤에 트랜스포머의 입력이 셀프 어텐션을 하는데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를 참조하잖아요. 아까 어텐션 그림이었지. 이 문장처럼 같은 동일한 문장 내에서 이 단어가 뭐랑 제일 정보를 공유를 하는지 가까운지를 찾아내는 게 다 프로덕트 셀프 어텐션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요 뒤를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지워줍니다. 지워주면 제일 좋겠죠? 그것을 패드라는 토큰으로 채워줍니다. 이 채워주는 과정을 코드상에서는 매우 작은 값을 더해주게 됩니다. 매우 작은 음수값. 그래야지 소프트맥스를 통과하면은, 소프트맥스는 기본적으로 2의 엑스포넨셜이잖아요. 여기에 굉장히 작은 값을 들어가면은 확률값이 0에 가깝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텐션 밸류 값을 강제적으로 0으로 만들어 주게 돼서 거기에 대한 가중합을 했을 때도, 패드 토큰을 가중합을 했을 때도 거기에 대한 정보가 전혀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패딩 마스크는 문장이 짧을 때 원래 들어갈 수 있는 시퀀스보다 짧은 문장이 들어갔을 때 뒤에 패드 토큰을 넣어준다. PAD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임베딩이 들어가 있죠. 네. 그거를 가려주기 위해서 이제 패딩을 이런 식으로 뒤에다 붙인다. 그러면 어텐션 스코어 매트릭스가 이렇게 나오겠죠. 키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갈아주면,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얘는 셀프 어텐션인데 디코드에서 사용하는 어텐션이죠.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여기 예제가 있죠. 현 시점에서 내가 만약에 어텐션을 주고 싶을 때 이게 인풋, 볼 거, 참조할 거. 셀프 어텐션인데 I am a boy. I am a boy. You are. 이거 다시 쓸게요. 이 문장에 대한 셀프 어텐션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이 U가 앞뒤로 다 디코딩 시에 어텐션을 해야 될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디코딩 시에는 뒷단어를 보면 안 되겠죠. 그죠? 앞에 뭔가를 정보를 가지고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게 시퀀스 2, 시퀀스잖아요. 요거를 생각했을 때는 절대 이 시퀀스 2, 시퀀스에서는 생각하지 않은 문제였고요. 이 어텐션은 문장이 통째로 들어가니까 인코딩 시나 디코딩 시에도. 그래서 디코딩 시에 뒷단어를 미래에 나올 단어를 참조하지 못하도록 어텐션 스코어 매트릭스에다가 작업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디코더에서 인풋이 들어가는 셀프 어텐션, 멀티헤드 어텐션 블락에서 사용하게 되고요. 이를 look ahead 마스크라고 부릅니다.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시점 예측에서 그 U에서 현재 시점보다 미래에 있는 단어들 R와 거를 참조하지 못하도록 동일하게 마이너스 2에 2에 20승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러면은 소프트맥스를 취하면은 2에 마이너스 20승 2에 20승 하면은 거의 0에 가까운 값이 될 거니까 여기에 대한 가중치가 없게 되는 거의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마스킹을 한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이는 블록들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인데 포인터와이즈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예요. 일단 모양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까지 거친 인풋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통과를 하게 되는데 그냥 2단 MLP예요. 그런데 중간 히든 레이어가 크죠. 이거는 512 이게 2048인가? 앞에 적어놨는데 네 2048 들어가는 건 512 2048로 키웠다가 다시 512 마치 인버티드 바틀렉을 보는 것처럼 네. 이런 식으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가 인코더랑 디코더의
블럭의 마지막 쪽에 존재를 하고요. 요것 또한 이제 레지듀얼을 더해서 노멀라이제이션까지 합니다. 동일하게 여기랑 동일, 멀티헤드 어텐션이랑 동일하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x라고 하면은 x 플러스 요 노테이션 쓰면은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x 여기까지가 애드고요. 애드. 그 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은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이렇게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이 합에 대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코드 레벨로 보여주는 거고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2단이다. 네, 중간층에만 렐로 액티베이션이 들어간다. 중간 여기 2048이죠. 녀석에 대해서. 네, 뭐 이건 다들 아시는 레지듀얼 커넥션 모습이고요. 여기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뭐 여기서는 뭐 5개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인코더가 6층이 쌓이고요. 디코더 6층이 있으니까 5, 6, 30개의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층이 있습니다.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마지막 디멘전 축으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로고 칼럼 방향으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수행이 되고요. 뮤와 시그마 제곱을 구해서 이렇게 뮤를 빼고 시그마 제곱을 나누면은 이게 뭐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죠. 이 플러스 입실론을 한 거는 이제 0으로 나눠주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고요. 근데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감마와 그대로 요 값을 그대로 쓰지 않고 감마와 베타를 이제 스케일링 앤 시프트를 해서 쓰죠. 네, 여기서 감마와 베타는 초기 값은 뭐 당연히 1과 0이 될 테고요. 이런 식으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마지막 디멘전 방향으로 수행한 녀석이 트랜스포머에서는 30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큰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인코더는 뭉장 통째를 받아서 6개의 블락을 거쳐요. 셀프 어텐션을 가지고. 그리고 인코더의 아웃풋은 디코더의 인풋으로 한 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디코더 블락에 공급이 됩니다. 네. 여기서 이 끝에 붙는 게 궁금하실 텐데 리니어는 그냥 댄스고요. 그 시퀀스 투 시퀀스에 대해서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도 보셨다시피 댄스가 소프트맥스는 뭐 소프트맥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분류기를 통해서 어떤 단어를 예측하거나 혹은 다른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긴 시간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모든 자료는 아래 링크에 다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코드 레벨로 실제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 보시면은 더욱더 이제 이해가 잘 가실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